회상 속에서 한상우와의 후계자 대결을 앞두고 당시 별원당주의 부름을 받고 찾아간 묵령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번화가 시작됩니다. 별원당주는 자신이 준비한 검을 건네며 묵령에게 내일 한상우와의 대결에서는 이 검을 쓰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묵령은 검을 받으며 이건 무엇이냐고 묻는데 별원당주는 검날에 독이 발려져 있으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묵령이 별원당주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내자 별원당주는 다른 모든 원로들은 한상우를 죽이는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신지 내에서 한상우의 편은 어르신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묵령이 한상우를 죽이려는 이유를 묻자 한상우는 신지의 배신자인 한수연의 자식인데 그간 비밀로 하고 있었지만 한수연의 처단에는 신지에 꽤 많은 고수가 관련되어 있었고 그렇기에 많은 원로들이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 한상우를 제거하자고 지주에게 오랫동안 건의했었음에도 지주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왔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만약 한상우가 후계자가 되어 그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일이 벌어질 테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 후계자 대결에서 꼭 한상우를 처치해야만 하며 그렇게 되면 묵령은 신지의 모든 원로들에게 지원을 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후계자 대결에서는 한상우의 검에 왼쪽 눈을 베이는 묵령의 모습이 그려졌고 상황에 흡족한 듯 조용히 미소를 짓는 묵령과 대결을 멈추고 묵령에게 달려가는 한상우의 모습과 함께 후계자 대결은 한상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대결이 끝나자 별원당주는 묵령을 찾아와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묵령은 그저 그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별원당주는 묵령의 행동을 비난하고 경고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 뒤에 한상우가 들어왔는데 묵령이 애써 고개를 돌리며 꼴보기 싫으니 돌아가라고 소리치자 이에 한상우는 묵령의 멱살을 잡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런 짓을 한 거냐 물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묵령은 한상우에게는 별원당주와의 이야기는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은 그저 혼자 강해지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만 그에 비해 너는 모두에게 방향을 이끄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그런 내가 만드는 신지가 보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묵령의 말을 들은 한상우는 결심한 듯 꼭 좋은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약속하고는 대신 만약 자신이 신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그땐 자신을 베어줄 것을 너도 약속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묵령은 웃으며 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넘겼지만 한상우는 진지한 모습으로 묵령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그렇게 노력할 거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묵령은 알겠다고 말하며 한상우의 손을 더욱 꽉 잡고는 만약 내 놈이 어긋날 길로 간다면 그땐 꼭 널 베어줄 테니 걱정 말라고 약속하는 묵령의 대답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고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그려지며 회상이 끝나게 됩니다. 회상이 끝나고 묵령은 그날의 약속에 대해 말하는 지주의 모습에서 그때의 한상우를 떠올리며 설마 돌아온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 순간 무언가가 관통당하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충격에 빠진 모습이 그려집니다. 한상우와의 기억 때문에 묵령이 잠시 방심한 틈에 자아마신의 팔이 재생되어 묵령의 몸을 관통한 것이었는데 어느새 그날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던 한상우의 얼굴은 사라지고 지주의 얼굴은 다시 악마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한 뒤 몸을 떨고 있는 묵령의 앞에서 자아마신은 역시 내 놈도 똑같다고 비웃으며 항상 실력 있는 수아놈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겨눴기에 그래서 실력 있는 수아놈들은 거느리기보다 먹어치워버리기로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묵령은 비열한 새끼라고 말하며 자신을 속인 자아마신을 치기 위해 검을 들었는데 그 순간 검을 든 묵령의 손목이 잘려나갔고 묵령의 앞에는 탄지공을 사용한 자아마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몸을 완전히 관통당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손목까지 잘려나간 묵령은 분노와 함께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덜덜 떨었는데 그렇게 묵령을 제압한 자아마신은 그런 선택을 한 뒤로 신지에서 위협이 될 놈들은 모두 다 잡아먹어왔지만 묵령을 잡아먹는 건 끝까지 주저했는데 왜였는 줄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어서 그건 너 정도 기운을 먹어버리면 나도 더 이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묵령의 기운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기운을 흡수할수록 뭔가 다른 형태로 변화해가는 자아마신의 모습이 그려지며 이번화가 끝나게 됩니다. 이번화에서는 처음으로 한수연이라는 인물이 언급되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게임 내 30년 후 이야기에서 한비광의 딸 한수연이 등장한 적이 있으며 모바일 게임 내에서는
한비광의 할머니로 알려진 한소연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한소연의 경우 한비광의 할머니라는 설정도 그렇지만 당시 마령검의 주인으로 마령검을 들고 신지를 나와 홀로 무림을 주유했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화에서 언급된 한상우의 부모가 신지를 배신한 인물이라면 한소연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담으로 게임 내에서 한소연은 작중 천신각주 사은민이 사용했었던 사완신검이나 심기휘혼참과 같은 마령검의 무공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등 사은민이나 다마린 이상의 마령검 진각성자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친구인 한상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오르려던 후계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한쪽 눈까지 희생한 만큼 묵령에게 있어서 그날의 약속은 그 의미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한상우와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던 지주의 모습은 그런 점을 이용해 묵령을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자아마신의 속임수로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묵령은 자아마신의 기습 공격을 허용하며 순식간에 몸을 관통당하는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이어서 자아마신은 탄지공만으로 묵령의 손목을 날려버리고는 모습도 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수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아마신은 묵령의 기운을 먹어버리면 인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무언가의 기운에 휩싸이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아마신의 그림자들이 화피를 벗던 때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마신의 그림자들은 정체를 숨기고 존사의 자리에서 종파를 관리하기 위해 존사의 모습으로 위장한 화피 속의 본 모습을 숨겼던 것이었는데, 봉신구에서 한비광과 격돌하던 때에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자 진심으로 상대하기 위해 화피를 벗게 됩니다. 그림자들이 화피를 벗기 시작하자 얼굴의 피부가 늘어나고 찢어지며 눈동자가 검게 변하였는데, 자아마신 또한 묵령의 기운을 빨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본격적으로 그림자들의 화피가 벗겨지는 과정에서는 무언가의 기운을 전신에서 뿜어내고 있었는데, 자아마신 역시 묵령의 기운을 본격적으로 흡수하고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때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자들은 화피를 완전히 벗고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모습으로 변하자 자신들에 대해 자아마신이 봉신구의 힘을 이용해 만들어낸 존재, 즉 봉신구의 힘으로 황골탈퇴를 이룬 자들로 인간보다는 신에 가까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봉신구의 힘은 거대하기 때문에 그 기운은 절대 인간의 몸으론 버틸 수 없으며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이런 육체를 통해서야만 기운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간의 형태를 유지해온 자아마신은 인간의 몸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기운만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봉신구의 힘 또한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300여 년간 신지에서 수많은 무공과 힘을 습득해온 자아마신조차 봉신구의 힘을 얻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던 만큼 봉신구의 힘을 사용했을 때에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아마신은 지금껏 봉신구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자아마신이 이토록 강한 힘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단숨에 모든 힘을 개방하지 않고 싸워왔던 이유는 조금씩 사람들을 절망시켜가며 싸움을 즐기려는 욕망과 함께 그림자들이 종파 존사의 자리에서 종파를 관리하기 위해 화피를 유지했었듯이 신지의 후예인 한상우의 육체를 유지하여 본 모습을 숨기고 정체를 감춘 채로 지주의 자리에서 한상우의 친구인 묵령과 신지를 이끌어 무림 정벌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마신은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인간의 형태를 지켜오며 봉신구의 힘을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싸워왔지만, 봉신구를 통해 황골탈퇴까지 하고 돌아온 한비광과의 장기전에 이어 예상치 못한 묵령의 난입에 당하게 되자 결국 정체를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묵령의 기운을 흡수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묵령의 기운을 흡수하면서 기운이 더 거대해지자 이 정도의 기운은 인간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림자들의 경우 죽은 존사들로 위장하기 위해 존사들의 화피를 입고 있었지만, 자아마신은 한상우의 살아있는 육체에 자신의 혼을 담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이미 봉신구의 힘을 이용해 만들어진 본 모습을 화피 속에 숨기고 있었던 그림자들과는 다르게 자아마신은 아직 본 모습으로 변화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며, 그림자들은 자아마신을 통해서 봉신구의 힘을 얻었지만 자아마신은 봉신구의 힘을 직접 얻었기 때문에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본 모습을 드러냈을 때에는 그림자들의 경우와는 힘도 형태도 다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마신은 자신도 봉신구에게 선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화룡은 자아마신이 봉신구의 힘을 멋대로 이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봉신구에게 직접 선택받은 한비광과 봉신구를 멋대로 이용한 자아마신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아마신이 천마신군과의 대결 때부터 지겨울 정도로 조금씩만 힘을 올려왔던 부분과 육체의 변화를 통해 그 차이점에 대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봉신구의 선택을 받고 황골탈퇴를 이룬 한비광의 경우, 처음 봉신구의 힘을 개방했을 때 그림자들은 한비광이 봉신구에서 황골탈퇴를 했음을 알고도 자신들은 이런 육체를 통해서야 비로소 봉신구의 기운을 버티고 있기에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한비광이 봉신구에 거대한 힘을 쓸 경우 육체가 버티지 못하고 이상이 생기며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의 예상과 달리 봉신구의 힘을 쓰는 한비광에게서는 어떠한 이상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봉신구의 힘을 멋대로 이용한 자아마신의 경우, 자아신공을 사용했을 때에는 눈동자가 붉어지는 정도의 변화만 생기며 건마혈 쪽에 육체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비광과의 대결 중에 기운을 계속해서 더 끌어올리게 되자 그럴수록 얼굴에서 조금씩 이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런 상태의 묵령의 기운까지 먹어버리면서 기운이 거대해져 인간의 육체로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결국 인간 형태의 유지를 포기하고 거대한 기운을 버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봉신구를 통한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황골탈퇴 또는 정상적으로 얻은 힘과 비정상적으로 얻은 힘의 차이가 육체의 한계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기존에는 자아마신을 이길 수 없었던 한비광이 혼자만 봉신구의 힘을 사용하여 자아마신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었던 것이라면, 자아마신 또한 인간의 형태를 벗어나 봉신구의 힘과 자신의 기운을 제대로 쓰게 된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1대1 대결보다는 제2의 팔대기 보전과 같은 형태로 합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음 화에서는 묵령의 최후가 그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본 한비광과 천마신군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또 인간의 형태를 벗어난 자아마신은 어떤 모습이고 과연 대결 구도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보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